미 국채 금리와 달러 동반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 원 환율이 지금 1,340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환율 시장 흐름 NH선물 김승혁 매니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매니저님. 네네네.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는데요. 뉴욕이 먼저 그랬고 우리도 뭐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급락, 뭐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뭐 금리 급등, 환율도 이렇게 뛰어버렸는데, 자, 조금 앞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CPI를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수치를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김성영 매니저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아무래도 최근 오늘 같은 CPI 같은 경우에는 네. 수치는 당연히 뭐 서프라이즈인 건 누구나 알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슈퍼코어 CPI마저도 같이 한번 올랐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연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연준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해당 CPI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는데 그런 연휴라를 했을 때 이게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떤 물가에 대한 하락세가 확실하게 둔화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인 위축세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근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내려왔지만 근원 서비스 특히 쉘터, 렌트, OER 같은 경우가 많이 뛰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비 안정에 대한 기대가 꾸준하게 시장을 눌러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되돌려지면서 재차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40원대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급등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후에 앞으로 꾸준하게 라스트 스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예. 하세요. CPI 포인트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조금 시장이 뭐 야구로 치면 좀 역동작에 걸린 것 같은데요. 리드가 좀 길다가 그냥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1루 2루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아웃되겠지만 지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인 금리 급등, 환율 급등, 주식의 하락 이것이 CPI 재료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 뭐 쇼커버링 내지는 뭐 어떤 롱스탑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게 추세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세요? 우선은 추세적인 변화는 분명히 4월 에서 5월까지는 저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다. 다만 그 상단 룸 자체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CPI가 당연히 물가 하락 압력에 대한 기대가 좀 소진된 면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어떤 물가의 주거비 상승 등이 이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대를 다시 한번 물가가 들어서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마련될 거다라는 기대가 소멸된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4월에서 5월까지는 꾸준하게 아무래도 좀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을 만한 재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상승 룸 자체는 작다라고 보는데 이제 4월에서 5월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소비에 대한 위축 가능성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가능성이거든요. 소비가 사실 꾸준하게 연체율 같은 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에 대한 어떤 렌트값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 위축으로부터 연결돼서 결국에는 소비의 경색 그거에 따른 물가의 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따라서 상승 룸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라스트 스마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끝단에 지금 다시 한번 진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지 이게 추세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난 주말에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럼 유럽이 먼저 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빠르기에 대해서 양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저는 동일하거나 미국이 좀 한 달 정도 빠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사실 유럽이 좀 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하락 속도가 유럽이 좀 더 두드러지게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저는 물가의 하락 속도를 볼 때 어떤 헤드라인 CPI만을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코어 CPI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근원 CPI를 볼 경우엔 유럽의 물가 안정 속도 역시 상당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네덜란드 TTF라든지 아니면 유가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스윙이 크게 유럽에 작용하면서 헤드라인이 좀 많이 내려온 것이지 실제 유럽의 근원 CPI가 내려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어떤 성향 자체가 미국과 유럽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축에 대한 수준이 조금 더 미국보다 높아요. 미국은 앞으로 일주일간 본인들이 살아갈 금액을 저축해 놓는다라는 개념이 좀 더 지배적이라면 유럽은 그거와 좀 다르게 더 높은 금액을 저축해 놓은 성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기간 동안 뿌려놓은 저축액이 초과저축 수요가 여전히 유럽이 미국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축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소비가 경색되기까지는 도래하는 시간이 미국이 저는 먼저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시그널이 금리나 시점을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거나 유럽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네. 경우에는 유로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엔도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어제 CPI 나오고 나서 그냥 그야말로 달러형 환율이 스파크가 일어나 버렸는데 지금 150.70엔 최근에 이제 한 151.90 뭐 그러니 한 152엔 근방에서는 두 번 막혔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자, 그동안에 보면은 볼 레벨은 거의 다 봤는데 못 본 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라고 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하고 니케이는 지금 아직까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을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돌아서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지금 엔원이 지금 890원도 내렸었습니다. 지금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지치실 만한데 요 엔 좀 한번 살펴주세요. 아무래도 엔원 152엔, 달러엔 기준으로 152엔 정도가 사실 저희는 심리적 저항선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됐었죠. 해당 구간으로 갈수록 정부가 강하게 막았기 때문인데 엔화의 약세, 엔화의 강세 이거를 두 개를 사실 만들어내는 가장 큰 두 가지 팩터를 저희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초안화 통화 정책의 종료와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입니다. 아무래도 간단하게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금리 차이가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CPI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상승폭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본의 금리는 상당히 막혀 있지만 10년물 미국 금리는 다시 한번 높아진다라고 하면 캐리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의 엔화 약세를 상당히 일조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미국에 대한 10년물 국채 금리로 인한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이 지금의 이제 엔달러 환율에 대한 강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다시 한번 되돌려진다. 이게 언와이딩 되는 시점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엔화 강세는 첫 번째로 저희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4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4월이냐라고 이제 되물어보면 아무래도 4월 정도면 일본 내에서의 임금 타결 그거에 따른 소비에 대한 부흥이 좀 이어지면서 BOJ 입장에서 본인들의 초안화 통화 정책을 종료할 만한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관련 논지가 관련 어떤 논리는 맞지만 시점이 4월보다는 조금 뒤로 미뤄진 5월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월 정도 시기는 희망적 시기라고 저희가 감히 바라보는 이유는 소비가 결국 임금 상승이 소비로 이어질 만한 효과가 그런 어떤 시간적인 버퍼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정도에 임금 타결이 돼서 4월 정도에 실질적 임금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즉각적 소비로 연결돼서 소비에 대한 경색이 좀 완화되는 시점은 저는 5월 정도다. 그 데이터가 나와야 BOJ가 비로소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의 어떤 초안화 통화 정책을 꺾어서 물가를 잡고자 하는 거는 이제 BOJ가 아니라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재정부인데 어떤 일본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판단으로서 이런 지지율의 회복세를 위해서 결국에는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내는 그런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는 건데 이러한 논지도 4월 전까지도 좀 설득력이 없고 이후에 소비가 어느 정도의 개선세를 보인 이후 5월 정도쯤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안 되겠다. 김성익 매니저님.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스튜디오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바쁘시겠지만 상암동이 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시려면 진짜 나오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요약이 제일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코너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